안녕하세요. 해달라입니다. 요 근래 며칠 사이에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특히 북한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을 하며 전쟁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쟁이 가까워졌다고 불안에 떨고 있죠. 현재 중국도 마찬가지이지만 북방 한계선 NLL 해상 근방에 있는 불법 조업선들이 갑자기 보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남북의 긴장 관계가 중국의 조업어선에도 영향을 바로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이죠. 2023년 12월 가짜 김정은은 북한의 정치 집단 지도 체제의 뜻을 대표를 해서 무력 적화 통일을 염두에 두고서 남북 간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을 했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적 불변의 주적으로 북한 인민들에게 교육을 한다는 내용도 헌법 개정에 반영할 것을 지시를 했죠. 그리고 올해 2024년 10월 15일이죠. 경의선, 동해선 철도를 폭발을 하고 폐쇄된 남북 국경의 영구적 폐쇄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틀이 지난 17일에 지난 7, 8일에 있었던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을 한, 여기서 적대 국가는 대한민국과 미국이죠. 헌법 개정을 통해서 엄중한 정치적, 군사적 도발책 등으로 예측 불능의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북한의 안보 환경으로부터 출발은 필연적이고 합법적인 조치라는 좀 복잡한 발표를 했죠. 사실 이 말을 풀어서 분석을 하면 북한은 제2차 한국전쟁과 한반도 적화를 앞두고서 북한의 헌법을 개정을 해서 앞으로 한반도 적화 후에 있을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학살에 대한 정당한 명분을 헌법 개정을 통해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단톡방과 블로그를 통해서 며칠 사이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안이 사실 좀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재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1만 명의 군인을 러시아로 파병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 북한 장병들이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에 배치가 되어 있다고 이 정보를 입수했다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영국의 BBC 방송은 러시아의 극동 지역의 한 군 관련 소식통의 뉴스를 인용을 해서 블라디보스토크의 우스리스크 인근의 군기지에 이미 3,000명의 북한 부대가 도착을 했고, 이들은 러시아 브라트 특별대대로 명명이 된 제11 공수 돌격 여단 소속이 되어서 크루스크주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전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18일 저녁, 즉 19일이죠. 지금은 우리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것을 보면 북한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12,000여 명의 북한군을 러시아로 파병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0여 개 폭풍여단, 즉 특수부대죠. 4개 여단 1,500명 정도가 이미 청진과 함흥항을 통해서 러시아 구축함 4대가 와서 블라디보스토크로 1,500명을 실어 날랐으며 2차 파병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하죠. 또한 현재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 간에 수송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군의 파병을 지금 외화벌이로 보고 있다고 발표를 한 것은 너무나 사안을 심각한 것을 단순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분석한 바로는 지금 북한은 기습 남침 특수부대를 러시아 전쟁에 보냄으로써 실전 경험을 쌓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6.25 전쟁 반박이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25 전쟁도 중국의 국공내전에 참전을 한 인민군들이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파죽지세로 6.25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밀고 내려왔죠.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을 했고 거의 한두 달도 안 되어서 부산만 남긴 채 한반도로 점령할 뻔했죠. 그래서 지금 북한의 정치 지도부들도 2차 한국전쟁과 한반도 적화를 앞두고서 이런 특수부대를 앞세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리 실전 연습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들 부대는 또한 교체 배치를 한다고 하죠. 이 교체 배치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특수부대와 일반 부대원들을 어느 정도 선에서 실전 경험을 쌓게 하고 다시 이들 부대들을 휴전선으로 빼돌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만약에 휴전선에 이들이 와서 배치가 되면 아무래도 실전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2차 한국전쟁에서 기습 남침 선두에 설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느 정도 전쟁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실전 경험을 쌓으러 간 것이고 외화벌이는 부수적으로 따라오겠죠. 아무래도 러시아 전쟁에 참전을 하면 러시아에서 그 보상으로 무기와 여러 가지 자금을 지원을 해주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실전 경험을 쌓고 휴전선에 배치가 되어서 기습, 남침에 활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사실 3일간의 전쟁을 통해서 한반도를 적화를 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3일간인가 하면 제가 늘 주장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미군이 주둔한 상태에서 북한이 사이버 테러를 통해서 서울과 부산으로 땅굴로 동시에 튀어나와서 3일 안에 한반도를 적화시키지를 않으면 결국 3일 이상을 끌게 되면 일본이 참전을 하게 되고 주한미군 또한 제2차 한국전쟁에 참전을 하지 않을 명분을 잃게 되기 때문에 결국 미군도 참전을 하죠. 그러면은 결국 3차 세계대전으로 직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3일간의 사이버 테러로 대정전으로 영내에 가만히 있던 미군이 3일 이상 북한이 교전을 끌게 되면 결국 북한과 교전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북한과 교전을 벌이게 되면 북한은 러시아와의 상호 군사 협력 체제에 의해서 결국 러시아가 한반도 전쟁에 참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차 세계대전으로 직행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북한은 3일 안에 전쟁을 끝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대한민국을 적화를 시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 6.25 전쟁에서도 볼 수가 있죠. 트루먼 대통령은 6.25 전쟁이 터지자 중공의 참전을 막기 위해서 메가더 장군의 만주 폭격을 3차 세계대전을 명분으로 막았죠. 그래서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2차 한국전쟁이 터지면은 수수방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니까 3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꺼려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미국은 러우 전장과 그리고 중동의 28 전장 두 개의 전장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그들이 미군이 참전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죠. 이제 그 3차 세계대전으로 직행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북한은 3일 안에 전쟁을 끝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대한민국은 홀로 외롭게 적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시끄럽게 떠들썩일 때는 전쟁이 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대들이 실전 경험을 쌓고 그리고 휴전선에 배치가 될 때 그때는 북한이 정말로 잠잠해지겠죠. 왜냐하니까 기습 남침 직전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북한이 조용할 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것이죠. 만반의 태세를 갖추시고 일반 국민들은 사실은 국제 정세가 한반도를 적화를 시키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정당하게 이어서 승리를 한다면 좋겠지만 이 전쟁이라는 게 마치 짜고 치는 복싱 게임처럼 심판이 판정에 가세를 하면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피난을 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이상 해달하였습니다.